지금 1월이잖아요. 1월부터 12월까지 이제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 세무대리인 위주로 좀 많이 썼어요. 회사는 회사는 이거 외에도 해야 될 일들이 또 있거든요. 그거는 그 회사에 맞춰서 이제 업무를 하시면 되는 거고, 이거 약간 세무적인 거라서 세무적인 거에 맞춰서 한 거라 보시면 되겠고, 마감이 있고 추가가 있어요. 마감은 이 날짜가 마감일자라는 거고, 추가는 이 시기에 이 정도 업무는 같이 해주는 게 좋다 하는 게 이제 추가예요. 그래서 1월 10일 마감일 보면 이제 지나긴 했지만 12월 지급분 원천세 신고. 원천세 신고는 지급일 기준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고서 보면 귀속, 지급 이렇게 있는데 기준은 지급이에요. 지급. 그래서 12월 지급분 원천세 신고 월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전년도 하반기 지급분 원천세 신고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월별 그 원천세 신고하는 회사도 있고, 소규모 사업장은 6개월에 한 번씩 원천세 신고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반기인 경우에 1월 10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이게 잘못됐다. 잠깐만요. 이거가 1월 말인데 여기 근로소득, 사업소득 하반기 간이지급 명세 제출, 이거는 1월 31일이에요. 1월 말까지. 그 다음에 추가해서 부가세 신고 자료, 전년도 법인 결산 자료 요청을 뭐 이 정도 10일 정도 하면은 좋겠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25일은 직전년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일입니다. 그리고 말일에는 전년도 12월 지급 사업소득,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줘요. 매달 사업소득하고 일용 근로소득 지금 매달 제출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말일까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2월 달에는 연말정산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연말정산 자료를 안내하셔도 되지만, 이거 안내하게 되면 부가세 신고할 때 연말정산 문의 전화 오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부가세 신고 끝난 이후에 안내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이걸 안내를 하지 않았음에도 세무대리인들은 지금 연말정산 그 문의 전화 받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부가세 신고 끝나고 연말정산 자료 안내를 이때쯤 하면 좋겠다 하고, 그리고 올해 신곡 뭐 파일 라벨링 했는데, 이거는 이제 1월달 원천세 신고가 또 2월 10일날 있기 때문에 이때쯤 만들어 놓으면 신고서가 나오면 각각의 자리를 찾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집을 안 만들어 놓으면 얘네들이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때쯤 신고 파일 라벨링을 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2월 10일은 면세사업장 현황신고가 있어요. 이거는 개인사업자만 해당이 되는데, 개인사업자 중에 면세사업자들이 있거든요. 그 사업자 등록증을 보면 그 일반 과세자가 있고 면세사업자가 있어요. 면세사업자들은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고 2월 10일에 한꺼번에 그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 기업 다닐 때 그 회사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대표자가 갖고 있는 뭐 부동산, 뭐 다른 사업자들도 다 관리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소속이 그 회사이긴 하지만 그런 것까지 다 관리를 하려면 이런 것도 좀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월 10일 뭐 이때 이제 법인 결산 시작, 뭐 더 전부터 하실 수도 있는데 2월 달에 법인 결산을 시작을 그래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때 이제 연말정산이 있기는 하지만 결산도 같이 함께 하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외부감사 대상은 감사인 선임신고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2월 말까지는 2월 28일 또는 2월 29일까지는 연말정산하고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연말정산을 마감을 이때 2월 28일까지 하라고 하는 거는
2월 급여 지급을 할 때 연말정산을 반영을 해줘야 되거든요. 사원별로 추징이 나올 수도 있고 환급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럼 추징이 나오면 2월부터 2, 3, 4 해가지고 3개월치 3개월로 분할해서 추징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려면 2월달 급여부터 좀 반영이 돼줘야 되잖아요. 급여 대장에 반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은 최대 2월 28일까지는 마감이 돼야 된다. 근데 제출은 연말정산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거든요. 제출은 3월 10일까지긴 한데 마감을 연말정산은 이때까지는 해줘야 된다. 그리고 근로자들한테 연말정산 한 결과 원천징수 영수증 보낼 거거든요. 그러면 이의신청이 들어오기도 해요. 그다음에 세무대리인들이 또는 회계 담당자가 연말정산을 직접 하긴 했는데 누락하는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그래서 줬는데 나는 이거 지금 잘못된 것 같다. 직원들이 이의신청할 수도 있어서 그러면은 다시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은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리고 지급명세서는 7가지가 있는데요. 이자, 배당, 기타 연금 지급명세서는 2월 28일까지예요. 그리고 근로, 퇴직, 사업소득 이거 지급명세서는 3월 10일까지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 헷갈려가지고 3월 10일까지인 줄 알고 있으면 미제출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모든 지급명세서는 그냥 2월 28일까지인가 보다 하고 업무를 하시는 게 마음 편합니다. 그다음에 2월 말은 하반기 증권거래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월 28일 날요. 이때까지 전년도 그 퇴사자 중에 그 급여를 미지급한 직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는 회사에다가 문의를 해야지 알 수 있는 건데 퇴사를 했는데 급여 지급을 현재까지 하지 않았다. 그러면 2월에 지급한 걸로 봐요. 그게 지급의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원천세 신고를 해줘야 되고 지급명세서도 또 제출이 돼줘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전년도에 퇴사를 했는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원래는 퇴사 후에 15일 이내에 지급하라는 게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회사랑 직원이랑 합의가 되면은 뭐 언제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면은 15일 넘어서도 이제 지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퇴사를 했는데 계속 지급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지급을 현재까지 2월까지 하지 않더라도 2월에 지급한 걸로 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주고 이 퇴직소득 또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장부에다 반영을 해줘야지 이거 어떻게 보면 결산조정이 되는 거죠. 해줘야지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서 또 그러려면 원천세 신고도 해야 되고 지급명세 제출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급명세 제출은 2월 말 3월 10일까지잖아요. 그래서 이 지급일제에 걸려있는 소득이 있는지 우리 보통 원천세 신고할 때 회사에다가 급여대장 달라고 하고 뭐 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회사에서 이거 지급하지 않은 건 안 줄 수도 있잖아요, 자료를. 그럼 우리는 신고를 못 하잖아요. 그거는 그거고. 근데 이제 또 법인세 신고까지 다 끝났는데 어느 날 퇴직금이라고 해가지고 지급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때는 이거 전년도 퇴사한 직원에 대한 퇴직금이다. 그러면 우리 회계 프로그램을 생각을 해보시면 사원 등록 코드에 그 직원에 대한 인적사항이 2022년도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급의제가 있는지도 좀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좀 좋겠다 하는 거예요. 법인 결산 계속 봐야 되고 그 다음에 3월 10일까지 뭐 건강보험, 고용보험 보수창액 신고 그런 거 있고요.
그다음에 3월 말까지는 이제 법인세 신고이죠. 신고 마감이고, 지방소득세는 4월 말까지가 신고 마감일인데 빨리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같은 날 신고서 넣기도 하거든요. 근데 내가 진짜 지금 일이 너무 밀렸어요. 그러면은 지방소득세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4월 말까지가 신고일이니까 요거는 이제 4월 말까지로 넘기면 되는데, 내가 시간적 여유가 있다 그러면 먼저 하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조정료 청구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4월 12일은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하고 1분기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랑 결산 자료 요청을 하는데, 저는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그때 부가세 자료뿐만 아니라 결산 자료도 같이 요청을 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시간이 있을 때 입력을 또 막 미리미리 해놔야 돼서. 그리고 4월 25일은 개인사업자 예정고지 납부 시기입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개인사업자들 예정고지를 그 세무서에서 계속 납부 유예를 시켜주고 있어요. 아마 10월 25일 날 납부해야 될 예정고지가 2월 말까지로 넘어갔을 거예요. 그거 한 번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사업자들이 그거를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은데 기억을 못하면 미납이 될 거거든요. 그리고 4월 25일에 이제 5월달 이제 종소세 신고를 해야 되니까 자료 준비하고 안내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4월 30일은 지방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이제 마감일이니까 신고 안 한 데들 최종적으로 제출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납부도 4월 말이니까요. 신고뿐만 아니라 납부도 4월 말까지. 그다음에 5월 10일은 최대한 못해도 이때까지는 자료를 받아야지 신고서 작성을 할 거니까요. 뭐 물론 이제 늦게 주는 데도 많아요. 5월 말까지 오는 데도 있는데 어쨌든 자료 먼저 온 데들 먼저 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5월 말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데 마감일인데, 수익금액 기준액별 신고 유형이 다르다는 거는 5월 말까지 신고하는 사업자가 있는 반면 6월 말까지 신고하는 성실신고 사업자가 있으니까, 이 성실신고 사업자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여기는 성실신고 사업자니까 6월 말까지 하면 되겠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 복식복이 의무자일 수도 있거든요. 뭐 물론 안내문에 다 표시는 되기는 하지만 그거 판단을 잘 해주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실신고 사업자면 6월 말까지 신고합니다. 그리고 6월에는 성실신고 사업자 자료 입력을 해서 이제 성실신고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해 주셔야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6월이 되면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나 전년도께 이제 다 끝난 거잖아요. 자료를 이제 세무서 사무실마다 다르긴 할 텐데, 이 자료를 각 회사로 보내는 회사가 있고 안 보내는 회사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 다 그 많은 회사를 자료를 갖고 있으면은 힘드니까 저 같은 경우는 다 보냈거든요. 업체로. 이때쯤 보내야 됩니다. 왜냐면 7월부터 또 부가세 신고해야 되고, 또 상반기 거 이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를 또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7월이 되면 1교 확정 부가세 신고 자료하고 2분기 결산 자료 요청을 해서 7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줘야 되죠. 이때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같이 하기 때문에 확정신고 때라 또 이때 좀 바쁘죠. 그리고 각종 지급명세서 제출도 해줘야 되고. 근데 7월보다 1월이 훨씬 바쁜 것 같아요. 내가 했을 때. 1월에 지금 원차세 신고뿐만 아니라 부가세, 연말정산, 법인 결산 이런 것들이 이제 마감일은 다르지만 한꺼번에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다음에 8월이 되면 상반기 가결산하고 법인 중간예납 시작을 합니다. 법인에 해당하는 것만 하고 신규 사업자, 신규 법인 사업자는 중간예납 신고 안 하는데 전년도 2분의 1로 납부하는 사업자들 있죠, 법인들. 근데 중간예납 할 때는 좋아요, 2분의 1로 할 때. 근데 이제 이번에 결산 보려고 하면은 1월부터 12월까지 또 한꺼번에 해야 되는 사업자가 막 생기고 해서 중간예납 한번 하는 것도, 중간예납을 2분의 1로 신고 납부하지 않더라도, 납부하더라도 법인들 그냥 상반기 거 가결산 정도는 보시는 게 좋겠다. 아마 세무사 사무실에 그 세무사님이 결산 보라고 하실걸요. 그리고 상반기 증권거래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8월 말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인 사업장, 이건 법인에만 해당이 되는 거니까요. 주식거래 있었는지 업체한테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9월이 되면 가장 봤을 때 1년 중 가장 한가한 시즌이라서 내용은 없어요. 그리고 10월이 되면 이기 예정 부가세 신고하고 개인사업자 예정부지 납부 시즌이에요. 그리고 10월이 되면 10월에 이제 부가세 자료 다 받았잖아요. 그러면 3분기까지 어느 정도 결산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4분기까지 나와 있고, 현재는 전자세금 계산서 등은 또 신용카드도 매달 자료 스크래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10월, 11월 것까지 해서 가결산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1년치 어느 정도 법인세가 나오겠다라는 거를 미리 계산을 해볼 수도 있어서, 미리 계산을 요청하는 회사들이 있을 거고, 내가 관리하는 회사마다 그 클라이언트마다 특징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이 업체는 빨리 결산을 좀 어느 정도 봐줘야 되겠다, 세금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는 거 알려주면 좋아합니다. 그리고 12월이 되면 11월까지 결산을 하시는 게 좋겠다.